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태환 의령군수의 강제 추행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설의 길잡이 역할을 할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의 취역식이 열렸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도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등 8개 시지역에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오태환 의령군수의 강제 추행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자 A씨는 오 군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과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고소했습니다. 오 군수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추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 법적인 내용도 예고했습니다. 어른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수사 절차 등을 통하여 저의 결백과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군수는 강제 추행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현재 A 기자는 휴대전화를 끄고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의 취역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에 이어 14년 만인데요. 앞으로 남해안 수호 임무와 재난 대응은 물론 한국형 경항모 건설의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해군의 정식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치역기가 올라가고 힘찬 백고동 소리가 울립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해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4,000톤급의 길이 199m, 폭은 32.4m로 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헬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마라도함은 해군의 한반도 남쪽 해역 수호 의지를 담아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의 이름을 따 명명했습니다. 해군의 대형 수송함은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마라도함은 군 작전 수행과 대형 재해재난 때 구조작전 지휘, 국제평화 유지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군은 마라도함 취역으로 대한민국 영해 수호뿐 아니라 경항공모함 운영을 위한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향후 경항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완전한 고정의 항공기는 전투기는 아니지만 50개와 같은 항공기를 수시 자주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경항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마라도함은 전력화 훈련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뒤 오는 10월 해군의 이름을 달고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도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부임 초부터 발목 잡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대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을 떠난 청년층 인구는 약 3만 2천 명. 이 가운데 2명 중 1명, 무려 18,000명이 경남 지역 청년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의 핵심 과제는 청년 특별도입니다. 청년이 머물러야 아이들뿐 아니라 여성과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청년 정책을 위해 불경 메가시티가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를 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울경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함께 그 공감대를 만들고 낙동강 취수원 문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특정 입장이 아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요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경남 지역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연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늦어도 연내에는 결론을 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불경이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축으로 서지 못하면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저에게는 훨씬 중요한 일이다. 김 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한 서부 경남 KTX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 민원을 듣는 과정이었다며 2028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민선 7기 경남도정. 지난 3년의 성과로 얼마만큼의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 16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남해가 5명, 진주와 밀양, 양산이 각 2명, 창원, 통영, 사천, 김해, 하동이 각 1명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해와 진주에서 지인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남해, 진주 지인 관련 누적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창녕과 남해를 제외한 경남 16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가 되면 기존에 있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경남도는 감염 확산을 고려해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등 8개 시 지역에 오는 14일까지 사적 모임 2단계를 적용합니다. 2단계는 최대 8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데요. 8개 시와 창녕, 남해를 제외한 도내 모든 군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은 인원수 제한 기준에서 빠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일자리 수도 많이 줄었는데요. 지난해 9개 시도의 하반기 취업자는 약 1,3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경상남도 여성일자리 담당 강은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청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 담당 강은영입니다. 네, 경남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 일자리 담당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고용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 일자리 관련 부서와 여성 일자리 TF팀을 구성했고 시군 협업을 통해 일자리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성 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의 시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인턴 지원 사업, 경력 단절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기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 업종의 고용 악화로 여성들의 실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 함께 창업하도록 해서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이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무관님, 그러면 사업 참여 조건이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각에서는 지원 조건 등이 까다롭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다소 저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그 큰 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 다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성 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은 도내 30대에서 50대 여성 3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하고 올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인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행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팀 중에 최종 창업 지원팀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시제품 제작, 홍보비, 인테리어비 등을 포함한 창업 보육비를 한 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떤 분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도전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이번 여성 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은 여성 친화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요양이나 돌봄, 간병 서비스 분야 창업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관련한 창업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외에도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은영 사무관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가 2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은 정부와 민주당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많은 세금을 낸 상위 소득제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성과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전반이 촉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가 더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대선 지지 모임인 분권과 균형 정책자문위원단이 출범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정책자문단은 2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내세운 김두관 의원과 정책적 연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14명과 기초의원 40명 등 모두 54명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두관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 동남권 특별자치도 청사진을 밝혔으며 논의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남도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김 의원과 여러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2달간 반바지를 입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28일부터 2달간 시원 차림이란 이름으로 반바지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날 허정무 창원시장도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시청에 출근했습니다. 시는 반바지를 착용한 직원에게 손 선풍기와 텀블러 가방 등 에너지 절약에 도움되는 기념품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한여름 시원 차림 복장 출근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고성군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성한우 영농조합법인이 고성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들은 28일 군청에서 고성한우 유통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축산물 가공품 마케팅에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 정성한우는 엄홍길 대장의 이미지를 활용한 곰탕과 육토 등 가공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